도입이 돼가지고 자외선이나 적외선 모두 다 적용했죠. 앞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1, 2, 3, 4와 같은 양의 정수.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양의 정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머 리드버거 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왜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2냐? 이 사람들이 이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이유 모르고 다른 과학자들이 수천 명이 달라붙었지만 이유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듣는 모든 내용들, 제하고 앞에 한 2-3시간 공부했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만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매년 노벨상은 여러분들 거야.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은 이 전자 껍질에 2보다 더 큰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가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이것이 다 뭐에 해당되더라고요? 가시광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왜 2보다 큰 수였냐면 3에서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4에서 2로 떨어질 수도 있고 5에서 2로 또는 6에서 2로 7에서 2로 또는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 그 빛들이 다 가시광선에 해당되고, 자 보세요. 떨어지는 최종 위치는 똑같은데 얘는 폭이 더 작죠. 에너지가 더 작죠. 더 크죠. 더 크죠. 그러면은 질문, 에너지 크기가 크면 클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A에서 B, C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점점 더 짧아지는데, 알 필요는 없지만 좋은 작게요. 656 나노미터 정도 되면 빨간색이에요. 486 정도 되면은 그리니시 블루, 청자색에 가까워요. 434 되면은 디프 블루, 진짜 제뉴인 블루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거보다 좀 이제 보라색 계통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가시광선 영역인 거를 알았죠. 그리고 이제 현대적으로 보니까 전자가 원래 어떻게 있어요? 수소 원자는 첫 번째 전자 값에 있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어디든 덜 줄 수 있고, 하여튼 떨어질 때는 n 이퀄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지면은 가시광선이더라. 그리고서 전체 정리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를 네모로 표시하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원래 바닥 상태는 n 이퀄 1입니다. n 이퀄 1에서 2로 갈 수도 있죠. 3으로 4, 5, 6, 7, 8 이렇게 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데, n 이퀄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지면은 이 빛의 영역이 무슨 영역? 가시광선. 그 다음에 n 이퀄 1보다 큰 데서 1로 떨어지면 뭐라고요? 네, 자외선 영역. n 이퀄 3보다 큰 데서 이 3으로 떨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파생계열이죠. 4보다 큰 데서 4로 떨어질 수도 있고 5보다 큰 데서 5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밑에 보니까 다 나타나세요. 자, 질문. 이 그림 바로 밑에 있죠. n 이퀄 1보다 큰 데서 1로 떨어지는 것은 무슨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만 계열이죠. 2보다 큰 데서 2로 떨어지는 것을 발머, 3보다 큰 데서 떨어지는 것을 파셴. 그 다음에 블라켓, 푼트, 흠플이 나오는데, 블라켓, 푼트, 흠플이는요, 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학생들 없어요. 물론 이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까지만 알면 돼요? 파셴 계열까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파란색 볼펜 가지고 파셴 계열까지는 기본입니다. 파셴 계열까지는 기본이에요. 나머지 블라켓, 푼트, 흠플이, 갑자기 이제 여러분 흠플이 계열이 뭐야?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화학과 전공생들이 사실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런 거는 교수님들이 내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보시는데, 제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n 이퀄 무한대 전자껍질일 때 에너지가 얼마냐면은 제로예요. 왜 제로일까요? 제로를 놓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핵에 가까워지면, 핵은 아래쪽에 있는데 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n의 주리가 점점 낮아지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점점 음수의 절대값이 커지셔. 그래서 제일 밑에가 마이너스 1310에 해당되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아예 암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n 전자값일 때 에너지 준위값은 얼마더라?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에 해당이 되더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적어야 돼요. 그 옆에다가 n번째 전자껍질일 때 마이너스 n제곱분의 g제곱, 그리고 리더버그라고 해놓고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1전자계라고 적었어요. 1전자계는 핵 주위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수소 원자가 해당이 돼요. 헬륨 같으면은 전자가 한 개 되려면 몇 가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 1가가 돼야 되겠죠. 리튬 같으면은 전자가 3개인데 플러스 1가가 되면 전자 몇 개 떨어져야 돼요? 2개 떨어져야 되죠. 플러스 2가가 돼야 돼요. 소듐 같으면은 전자가 원래 11개예요. 몇 개 떨어져야 전자가 1개일까요? 전자 10개 떨어져야죠. 그래서 플러스 10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1전자계고, 이 수소뿐만 아니라 1전자계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 반발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오로지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핵과 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전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라고요? 예, 킬로줄 단위, 그러니까 몰 단위로 해보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고 요거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아요. 이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볼까요? 수소 원자의 파닥 상태에서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2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원자에서 파닥 상태 n 이퀄 1일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1310이에요. 그리고 n 이퀄 무한대까지 전자가 들뜨게 되면은 이때는 전자가 핵하고 인력이 딱 극복돼요. 이온화가 되는 시점인데 요때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제로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구하라. 차이값은 항상 무슨 값 빼기 무슨 값?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죠. 나중값이 무한대 상태, 처음값이 n 이퀄 1인 상태, 무한대일 때 제로. 처음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12. 따라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1312kJ per 몰에 해당이 되죠. 즉 1312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수소 원자 1전자계인 이것에 뭐에 해당된다고요? 바로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이런 내용들 제가 설명했죠? 근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 1310이라고 하는 게 이온화 에너지고 저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에서 제가 IE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IE로 저렇게 표현이 됐겠죠.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1전자계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법령적으로 표현할 때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자껍질 보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자껍질인 줄 모르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자 궤도인 줄 알았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전자껍질이죠. 주양자수예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핵의 양성자수.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이 N 이퀄 1에 있더라도 전자하고 핵 간의 인력이 그만큼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N의 준위가 낮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네모로 표시했는데 가만히 잘 보세요. N 이퀄 1과 2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클까요? N 이퀄 2와 무한대 사이가 클까요? 2하고 무한대 해봐야 기껏 해봐야 328밖에 안 돼요. 근데 1과 2 사이는 마이너스 328하고 마이너스 1310이니까 거의 1000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왜 자외선이냐? 이게 에너지가 워낙 큰 거예요. N1과 2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가 포함만 되면 어때요? 다 자외선을 방출하죠. 그 다음에 이제 N 이퀄 2하고 3 사이가 여기 2하고 3 사이를 보니까 얼마? 180이죠. 3과 무한대 사이에 142보다도 더 146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만 포함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되죠. 그래서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녹색 볼펜에 표시하세요. N 이퀄 1과 2 사이가 기본적으로 얼마라고요? 예, 그 에너지 차이 값이 수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984로 거의 1000에 가깝고 저것만 포함되면은 무슨 광선 영역에 해당되더라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죠. 질문! 이주기 원소인 리튬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주기 원소 리튬인데 여러분들 수소면은 이거 계산하세요. 수소는 요 제일 밑에 계열 수소예요. 수소는 제일 밑에 계열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N 이퀄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원자 번호 1이죠. 1의 제곱 리드버그죠. 그 다음에 N 이퀄 2일 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N 이퀄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이죠. 1의 제곱 리드버그죠. 요 차이 값 이제 생각하세요. 리튬이 되면은 이렇게 1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리튬 몇 번을 써요? 3번을 써죠? 3의 제곱 리드버그죠? 그리고 2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 그리고 3의 제곱 이렇게 리드버그가 되겠죠? 됐죠? 요 차이값 봤을 때 수소의 이 차이값하고 리튬의 차이값 대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엄청나게 심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소는 요 1하고 2 사이가 자외선이지만 리튬은 1하고 2 사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X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게 원소에 따라서 핵의 양성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1과 2 사이의 에너지 차이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는 원리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저것과 응용된 문제를 제가 일반학 출원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2문제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미 비슷한 문제가 이제 나왔지만 나온 문제가 또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B가 물질의 이중성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4장에는 오비탈과 양자수, 다전자 원자 전자 배치 원리, 전자 배치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